영화, 그리고 음악의 만남. 심야 북카페. 깊어가는 가을.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는 요즘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야 북카페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가면 제일 하고 싶어지는 게 전 여행입니다. 피서도 좋지만 서늘한 가을 바람 맞으며 떠나는 여행을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여러 여건상 오랫동안 여행 가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조금은 특별한 작품 속으로 가을 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작가 이름을 들으시면 제가 왜 여행이란 단어를 꺼내는지 이해되실 텐데요. 네, 오늘 주인공은 바로 먼 길 떠나듯 소설을 쓰는 작가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작가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 소개부터 하자면 1965년 서울 출생,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 졸업, 1988년에 어두운 방이라는 작품으로 등단했는데 이후 9년간 본래 직업과 소설가를 병행하는 투잡 생활을 했다고 하죠. 본업이 병무청 공무원이었다고 하니까 왠지 더 특이하게 느껴지는데 2000년대 초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떠나면서 전업 작가가 됐다고 합니다. 독일 유학 경험을 살려서 번역 작업도 겸하고 있는데요. 페르난도 페소아, 안데르센, 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프란츠 카프카의 꿈 등 대작가의 저서 번역을 다수 했고요. 카프카 작품은 특히나 번역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 일인으로서 배수아표 카프카의 꿈은 어떻게 재탄생됐을지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도 그럴 것이 배수아 작가 스스로도 번역가로 남고 싶다 말할 만큼 번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니까 말이죠. 실제로 소설은 취미로 쓴다 말할 때가 많다는데 취미로 쓴 게 이 정도면 너무 많은 작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소심한 디스를 좀 해봅니다. 번역에 대한 깊은 애정 때문일까요? 그녀의 소설 중 상당 부분이 굉장히 번역서스런 독특한 문체를 띠는데 쉽게 말해 배수아표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전반적 분위기는 낯설음이죠. 낯설음 혹은 이국적이다 라는 표현은 작가 배수아를 정의하는 가장 단적인 수식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녀의 소설을 보는 순간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혹은 이미 떠나온 듯한 여행자 또는 이방인 느낌을 받게 되죠. 독자들의 이런 반응에 배수아 작가는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매번 글을 쓰면서 글 속으로 떠난다. 문학은 내 안에 있는 가장 먼 외국이다. 도래할 글을 앞에 둔 나는 포착되지 않은 무한한 감각의 바다에 떠있는 단세포 생물처럼 느낀다. 나는 하나의 팔과 하나의 손과 하나의 손가락, 하나의 선모로 어떻게든 이 무한대를 인식해 보려고 애쓴다. 그렇게 나는 글 속으로 떠난다. 내가 떠나고 싶은 것은 내 세포에 운명적으로 새겨진 유한의 경계이다. 나는 항상 떠나고 싶다. 30여 편에 달하는 그녀 작품들 중에서도 여점원 아니디아의 짧고 고독한 생애는 제목에서부터 이국미가 물씬 풍기는데요. 아니디아, 반, 아미, 혁명 등 등장인물들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죠. 여기서 주인공 이름인 아니디아는 산스크리트어로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 상념이 없다는 뜻의 주인공 이름이 소설 분위기를 짐작해 해주는 큰 힌트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낯선 타국에서 만난 듯한 한 여성의 고독한 일생을 밀도 있게 그려낸 단편소설 여점원 아니디아의 짧고 고독한 생애. 분량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전반적인 스토리 설명과
중간중간 발췌낭독을 곁들여가며 작품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디아의 삶 속에 작가가 어떤 비밀스러운 얘기를 숨겨뒀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10년째 백화점 골프숍 직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니디아.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사촌 혁명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상파울루로 떠난다는 혁명은 며칠 뒤 자신이 없는 동안 부동산 직원이 집으로 찾아온다며 아니디아에게 본인 대신 집 처분을 부탁하죠. 그리고 이번에 떠나면 다신 한국에 오지 않을 거다. 혼자 남겨질 아들도 곧 적응할 거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갑작스런 그의 연락에 아니디아는 잊고 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릴 적 아버지가 도박빚으로 자살하면서 가세가 급격히 기울자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였던 혁명의 아버지, 즉 외삼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겨우 아니디아 맡길 곳을 찾은 어머니는 이복 동생 집에 그녀를 맡긴 채 다른 도시로 떠나죠. 그렇게 몸도 마음도 멀어진 모녀는 지금까지도 속 깊은 대화 없이 남처럼 지내고 있고요. 혁명의 집에서 학업을 마친 뒤 백화점 점원으로 취직해 집을 나오게 된 아니디아. 그녀의 홀로서기 과정은 이렇게 단 몇 줄로도 설명될 만큼 간단하지만 사실 그 속엔 아주 복잡 미묘한 감정선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혁명의 집에 얹혀 살게 되고 얼마 지 않아 외삼촌 내외부는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아무도 없는 집에 남겨진 혁명과 아니디아는 서로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그 둘 사이에 혁명의 여자친구 아미가 있었고요. 아미는 어렸을 때부터 혁명과 절친했던 이성 친구죠. 유복한 가정에서 너그럽게 자란 혁명과는 달리 아미는 불우한 유년기를 보냈고 어릴 적 겪었던 사고로 말을 못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삶이 무겁기만 하던 아미에게 혁명은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언제부턴가 혁명이 오직 자기 것이길 바라게 된 아미는 내심 혁명의 부모가 없어지길 기다릴 만큼 그에게 빠져 있었죠. 이제 완전히 자신만의 남자가 됐다 믿었던 혁명의 옆에 또 다른 장애물 아니디아가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혁명, 아미, 아니디아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아니디아는 자신이 떠나는 게 최선이라 여기며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렇게 한순간 혁명 곁을 떠난 아니디아. 아니디아가 떠나고 얼마 후 혁명은 아미와 결혼을 합니다. 그때 아미는 이미 임신 상태였는데요. 그 아이가 혁명의 아이가 아니란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아미가 우체국에서 일하는 동안 겪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태어난 아이, 반. 청력장애가 있는 반은 지금 장애아동을 위한 기숙학교에 있습니다. 반은 자신의 친아버지라 믿는 혁명에게 애정어린 편지를 자주 보내는데요. 아니디아는 그런 반을 애처로워하면서도 진심으로 아꼈죠. 사실 반의 장애는 선천성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어릴 적 겪은 지독한 열병이었는데요. 반이 청력을 잃으면서부터 혁명과 아미는 말문을 닫게 됐고 그렇게 멀어진 사이는 결국 이별로 이어지고 말았죠.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던 아미가 갑자기 이젠 자기를 놔달라 수화를 하곤 떠났다고 혁명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사랑이 아니디아의 사랑에 못 미치는 게 아닐까 괴로워하고 있었는데요. 남자에게 상처받은 자신이 혁명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결국 자신을 놔달라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수화를 전했던 거죠. 혁명의 전화를 받고 10년 만에 그의 집으로 간 아니디아는 혁명이 없는 빈 공간에서
그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혁명이 말한 부동산 회사 직원 수원을 만나게 되는 아니디아. 이렇게 수원과의 만남을 통해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자, 그럼 이 대목부터는 잠시 원작을 발주낭독해 볼까요?